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19번째 시간이고요. 건강한 한 주 보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들을 학습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바로 democracy, 민주주의에 관한 단어들을 학습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기억이 나는지 약간 어려운 개념이어서 좀 단어 외우는데 어려웠을 텐데요. 우리 그 단어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Ballot, ballot. Candidate, candidate. Chairman, chairman. Choose, choose. Democracy, democracy. Elect, elect. Freedom, freedom. Government, government. Republic, republic. State, state. Statesman, statesman. Vote, vote. 자, 어때요? 많은 단어들이 기억이 나나요? 그럼 이제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서 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종이에 써서 고백을 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expressing ideas,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어들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들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지금부터 Exploring English를 통해서 잠시 Expressing Ideas,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 표현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쉽게 사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그럼 expressing ideas,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자신과 결혼해주고자 하는 생각을 밝히는 것을 바로 propose라고 해요. 결혼하자고 propose 할 때는 will you marry me? 그림 속에서처럼 will you marry me? 하고 제안을 하고 있죠. 여자는 okay라면서 남자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입니다. propose, 제안하다 또는 구원하다. 이거에 응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accep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자, 이번엔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다른 커플입니다. 역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다른 커플인데요. 이 남자는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또한 장미꽃을 받쳐서면서까지 애절하게 자신과 결혼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자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표현입니다. 무엇일까요? refuse, 거절하다, refuse, 거절하다와 appeal, 간청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accept, 아까 구원을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 배웠었죠? 이와 비교해서 refuse 같이 기억해 둘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높은 장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지시, 명령을 할 때의 주요 단어 바로 이것인데요. command. 또는 order, 명령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해 두시면서 이 명령에 응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obe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복종하다, 명령에 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 기억해 줄게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바로 교실이죠. 한 친구가 학급에서 다른 친구를 추천하고 있네요. 학급회장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추천하다라는 주요 단어 바로 recomme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expressing ideas,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주요 단어들 몇 가지 살펴봤거든요. 이 단어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을 뿐더러 또한 우리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법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단어들과 표현법들 지금부터 Words of the Day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expressing ideas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그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필수 단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차분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al, appeal, appeal. 누군가에게 간절히 청하다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To make a strong request for help, support, kindness, etc. help, 도움이나 support, 지지나 kindness, 친절 등을 아주 강하게 요구할 때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ea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한국어 뜻은 바로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청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죠.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e government is appealing to everyone to save water. The government, 그 정부는 is appealing to everyone, 국민 모두들에게 to save water, 물을 아껴달라고, 물을 절약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물 절약의 정책의 지지를, support를 아주 간절히 청하고 있죠. 간절히 청하다라는 표현 확인해 봤고요. 한 가지 더 볼게요. She appealed to him for help. 그녀는 그에게 help, 도움을 appeal, 간절히 청했습니다. 즉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할 때, 청할 때는 바로 appeal이라는 단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 그러면 단어를 봤으니 이번에는 유용한 표현법을 봐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무엇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청할 때,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봤습니다. 우선 간곡히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의 바르게 부탁할 때는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please? 라는 표현인데요. 자, would you please move your luggage? 당신의 짐 좀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친구나 또는 가족들에게 뭐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은 살짝 많이 어색하잖아요. 그때 일상적인 부탁을 할 때는 would you please보다 이 표현이 더 적절을 합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요. Can you please? 라는 표현인데요. Can you please? 문장 속에서 볼게요. Can you get me some water, please?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Can you please?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것인 것 기억해 주시면서 또 다르게 부탁할 수 있는 표현 또 잡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군대 상황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뭐뭐 좀 해라 하고 부탁할 때라, 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뭐 좀 해 하면서 이렇게 좀 명령조를 가지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다소 강압적인 부탁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I'd like you to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문 속에서 I'd like you to 표현 사용한 거 볼게요. I'd like you to finish this by tomorrow. by tomorrow, 내일까지 이것을 finish, 끝냈으면 좋겠네, 끝냈으면 하네 하면서 부탁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부탁을 하는 표현까지 알아봤고요. 자, 세 가지 표현들 너무 빠르게 배웠는데요. 그럼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시 살펴보면서 그 뉘앙스 차이, 살짝 다른 느낌의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우리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죠? 어떻게 다른지 다시 느낌을 볼게요. 부탁할 때는 could, would 또는 can이나 will 등의 조동사를 앞에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어떻게 부탁을 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Could you please get me some water? 저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Can you get me some water, please? 저에게 나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일상적으로 부탁하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I'd like you to get me some water. 나 물 좀 가져다 줘. 하면서 조금 살짝 강압적으로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자,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appeal과 함께 챙겨뒀고요. 자, 이번에는 어필로 다시 돌아와서 어필의 또 다른 뜻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의 또 다른 뜻 무엇이 있을까요? 어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호소하다, 항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법률이나 어떠한 경기의 심판 등의
심판 등의 권위 있는 판정에 항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 볼게요. appeal to the referee라는 표현인데요. referee 하면은 심판이고요. 심판에게 appeal, 항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appeal의 또 다른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 자, 또 다른 표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들다, 흥미를 끌다라는 표현인데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호소하는 것, 즉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Does the ideas of working abroad appeal to you? 자,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그 제안이, 그 생각이 appeal to you, 당신의 마음에 듭니까? 당신의 마음에 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들다라는 appeal의 뜻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appeal의 마지막으로 appeal 한 가지 더 알아볼 텐데요. 이번엔 다른 품사 형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형태예요. 바로 애원, 간청,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살짝 예문 볼게요. Make an appeal for help. 도움을 간청하다, 도움을 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또 다른 명사 형태로 사용된 거 보면요. 바로 the city's appeal 해서 바로 여기서의 어필은 그 도시의 간청이나 애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매력이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자, 어필의 여러 가지 쓰임 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rtain, certain, certain. 확실해, 분명해 하면서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는 no doubt 또는 sure, certain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certain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rtain은 무엇을 뜻할까요? If you are certain about something,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certain 한다는 것은 자, you firmly believe it is true and have no doubt about it.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또한 어떠한 의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ertain 하면은 확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ertain, 확실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예문 볼게요. It is certain that he will agree with me.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동의할 것이라는 것은 it is certain, 확실합니다. 자, certain, 확실한이라는 의미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무언가를 확신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볼 텐데요. 무언가를 확신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내일 시험 못 볼 것 같아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데 그거 틀림없어. 너 시험 잘 볼 거야.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봤거든. 틀림없어 하면서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어, 확실해 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틀림없어. I'm certain that 또는 I'm sure that you will pass the test.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해, 틀림없어. certain과 sure가 쓰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no doubt about it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doubt 하면은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바 없어 라는 표현 no doubt about it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I couldn't be more sure 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더 이상 sure, 확신할 수 없어.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sure가 certain 같은 경우 우리 비교해서 한번 지금 알아볼 텐데요. 두 가지 다 확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ure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적인, 직관적인 판단을 조금 더 나타내고 있고요. certain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에 입각한 확실성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자, 우리 확실한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엔 무엇이 있을까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엔 이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uncertain과 doubtful과 unsure 등의 단어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확실한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바로 우리 뭐 확실해, 불확실해라는 표현 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요, 가능성, 얼마나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여러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4가지 가져왔거든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perhaps라는 단어입니다. perhaps, 어쩌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성은 그다지 뭐 확실하지 않을 때, 확실성은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Perhaps 같이 기억해 줄게요. 예문 속에서 보면요. Perhaps she's in the other office. 아마도 어쩌면 그녀는 다른 사무실에 있을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perhaps는
그래, 확실하진 않지만 그녀는 다른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라는 뭐 의미쯤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 바로 maybe인데요. 자, maybe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perhaps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구어적 표현입니다.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perhaps보다 maybe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예문 속에서 보면 maybe it will rain. 아마도 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perhaps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구어적으로 쓰인다는 거, 일상적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probably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또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할 때 probably를 사용해요. 가능성이 높은, 있을 법한 일을 말할 때 probably를 사용합니다. It will probably be a little late. I will probably be a little late. 나 아마도 어쩌면 조금 늦을 것 같아 하면서 확실히 좀 늦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probably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은 바로 possibly입니다. possibly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똑같아요. perhaps하고 똑같이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possibly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sibly you are right. 어쩌면 네가 맞아. But I think differently. 그러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자, possibly 어쩌면이라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성은 그다지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지금까지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 살펴봤고요. 무언가가 확실해 또는 불확실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command, command, command. 상대방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명령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할 때는 바로 이 단어 command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command라는 단어 말고 O로 시작하는 이 단어로 알고 있었을 텐데요. 바로 order이라는 단어입니다. order이라는 단어 바로 이것도 또한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command하고 order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command 같은 경우는 군대 상황에서 명령할 때 더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볼게요. The doctor ordered me to rest for a week. The doctor, 그 의사가 ordered me,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To rest for a week.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요. 자, 여기서는 order가 쓰였고요. 다음은요. 바로 The officer ordered 또는 commanded his men to fire. The officer, 그 경관이 높은 사람이 경찰관이 ordered 또는 commanded 두 가지가 다 쓰일 수 있고요. His men, 그의 부하에게 to fire, 불을 붙이라고, 즉 발사를 하라고. 자, 발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다 쓰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명령하다 라는 표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유용한 표현 가르쳐 줄 텐데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명령하는 거 있죠? 막 시키는 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누나나 형들이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킬 때 바로 이 표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order somebody about이라는 전치사 또는 around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구 부려먹다, 마구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장 속에서 볼게요. His big brother is always ordering him about. 자, 그의 큰 형은 항상 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마구 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마구 시키다라는 유용한 표현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desire, desire, desire. 이번에는 뭔가 바라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다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want라는 단어입니다. want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바라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래요. 일반적인 단어로 기억을 해둘게요. 자, want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둘게요.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people all over the world want peace. people,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사람들이 want peace. 평화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뭐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것을 뜻할 때 바로 want를 사용하고요. 다음은 wish입니다. wish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성, 불가능성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자신의 소망이나 소원에 의해서 바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wish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문 속에서 보면 I wish to travel 이라는 문장 가져왔는데요. 나는 여행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표현,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desire 이라는 단어입니다. desire 같은 경우는 강한 소망을 의미할 때, 강한 소망이나 소원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고 다소 딱딱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소 딱딱하다고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desire, 자, 몹시 바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문장 속에서 볼게요. We all desire happiness and success. 우리는 모두 desire, 강하게 바랍니다. happiness and success. 행복과 성공을 강하게 바랍니다. desire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hope입니다. hope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할 때 사용하는 표현, 실현 가능한 것을 알고서 미리 얘기하고서 바라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hope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I hope to see you again. 다시 너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다시 너를 볼 것을 희망한다 라는 표현, 바란다라는 hope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 자, 확인해 뒀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expect라는 단어입니다. expect 같은 경우는 확신,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대까지 써놓을게요. 기대할 때 바로 expect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속에서 보면 I expect a visit from a friend. 나는 친구로부터 visit,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바랍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단어는 바로 anticipate라는 동사입니다. anticipate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쁨, 올 것 같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쁨이나 또는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가지고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고대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까요? 고대하다. 예문 속에서 보면 I anticipate seeing a play. 나는 연극을 구경하기를 기대한다, 고대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바라다의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러 단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표현으로 넘어가야겠죠? 무언가를 바라다 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이라는 단어 사용해서 나 무엇을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럼 영작 한 가지 해보면요. 나도 이번 여름에 방학에 뉴욕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I hope that I can go to New York this summer vacation. 올 여름방학 때 뉴욕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hope를 이용해서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바랄 때는 I hope that 하고 블라블라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그 이하에 써주면 쉽게 바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그럼 다음 단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mention, mention, mention. 지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생각을 표현하는 그 행동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단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동사는 바로 이것인데요. men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 형태로 언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 예문 속에서 보면요. Thank you very much. 매우 감사합니다. Don't mention it. 뭐 천만에요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mention과 그러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tate라는 동사인데요. 이것도 또한 말하다, 진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mention과 state는 다를까요?
자, state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할 때, 언급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mention 같은 경우는 간단히, 간략하게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don't mention 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don't state 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state,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 your name and address clearly. 당신의 name, 이름과 address, 주소를 clearly,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진술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state하고 mention은 이렇게 다르고요. 이번에도 또 언급하다라는 표현 하나 잡아볼 텐데요. 그것은 refer to라는 표현입니다. 언급하다, 이것도 언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사람의 주의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바로 refer to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Don't refer to the matter again.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don't refer to, 언급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refer to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opinion, opinion, opinion.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할까요? 의견이라는 단어 이번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라는 단어는 바로 opi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의견, 견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문 속에서 opinion 한번 살펴볼게요. What's your opinion of the new building? 그 새로운 building, 건물에 대한 What's your opinion? 너의 생각,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opinion, 의견, 견해라는 뜻 가지고 있는 거 살펴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미를 바로 가지고 있는 명사가 view라는 단어입니다. view 또한 의견,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opinion과 살짝 다른 점은 opinion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개인이 한참 판단하고 개인의 기호나 선호 등 다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에 입각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약간 조금 거창하죠. 근데 view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view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view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have other views about the boy's future. 나는 그 소년의 미래, boy's future, 그 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개인의 견해나 생각을 그냥 가볍게 얘기할 때는 view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pose, propose, propose. 자, 계속해서 우리는 expressing ideas,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때 어떤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안하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propo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ropose 기억해 두시면서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한번 볼까요? He's proposing a good idea. 그는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propose하고 더불어서 기억해 둘 것은 이거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바로 suggest인데요. suggest 또한 제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그 뉘앙스 차이 알아보고 넘어갈 것이 suggest 같은 경우는 조금 소심하게 좀 소극적으로 뭐뭐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제안하는 거, 뭐뭐 좀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propose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propose, 제안하다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propose의 다른 뜻도 지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propose의 다른 뜻,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결혼을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propose, 구원하다라는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proposed to Margaret. 그는 마가렛에게 프로포즈 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구원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보통 결혼하자고 청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거까지 알아둘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Will you marry me?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까지 알아줄게요. 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것, 청혼하다라는 표현까지 우리 propose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propose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추천할 때, 추천하다라는 표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recommen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뜻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그럼 예문 볼게요. I strongly recommend him for the job. 나는 그에게
그 job, 직업을 아주 강하게, strongly recommend, 강하게 추천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recommend라는 단어가 나와서 선생님이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학생이 어느 날 선생님에게 와서 어떤 문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문장이냐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틀렸다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문장이 틀렸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이 문장 볼까요? I would recommend that we not go to Britain. Britai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요 표현 여러분들 이상한 점 발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that 이하에 있는 that 절 이하에 있는 문장에서 we not go to Britain이라는 문장이 약간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not이라는 것이 바로 not go 동사 앞에 왔고요. 홀로 왔습니다. 자, 이 점이 이상하다고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이상한데요 하고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본래 문장은 바로 이것인데요. I would recommend that we should not go to Britain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I would recommend, 나는 추천합니다. 무엇을 추천하냐면요. We should not go to Britain. 우리는 영국에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까 전에 좀 전의 문장이 잘못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문장에서 should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러한 동사, 그러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동사들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should 대절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이죠.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insist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구하다, demand고요. 세 번째는 명령하다, order. 제안하다, suggest 또는 propose. 우리 지금 배운 단어죠? 이 이외에도 recommend, 추천하다 또는 ask, 요구하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바로 동사 원형이 바로 뒤에 대절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상한 문장 봤으면 이거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fuse, refuse, refuse. 상대방이 뭐뭐 좀 하지 않을래 하고 제안할 때요. 이번에는 제안할 때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승낙을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거절하다, 승낙하다라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절하다라는 표현부터 잡아볼 텐데요. 거절을 할 때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fuse,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예문부터 볼게요. She refused my invitation. 그녀는 나의 invitation, 초대를 refused, 거절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accept, accept,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문장 속에서 볼게요. She accepted my invitation. 그녀는 나의 초대를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accept하고 refuse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니까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시면서 우리 잠깐 여기서 refuse에 초점을 둬서 거절하다 라는 표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refuse를 더불어서 이와 비슷한 거절하다 라는 뜻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fuse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단호하게 거절할 때 바로 refuse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단어로는 바로 decl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refuse와 더불어서 같이 적어둘게요. decline 같은 경우는 refuse보다 조금 더 온건하게 거절할 때 조금 더 예의 바르게 거절할 때 바로 decline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고요. 다음으로는 reject라는 단어입니다. reject도 거절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refuse보다 더 세게 거절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spurn이라는 단어인데요. spurn이라는 단어는 경멸을 하면서 거절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ress, impress, impress. 누군가 입이 딱 벌어지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때 또는 감명을 주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ress, 누구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그럼 이번에는 impress 한번 예문 속에서 볼게요. The scene was strongly impressed on my memory. 그 장면은 나의 기억에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 인상에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또한 impress의 또 다른 표현 볼 텐데요. He wanted to impress her, but it had the opposite effect. 그녀는 그녀를 감명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은 opposite effect, 역효과를 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impress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명사 형태까지 같이 알아봐야겠죠? impress, 감명을 주다, 인상을 주다라는 것의 명사형은 맨 끝에 ION을 붙여서 impression, 인상, 감명을 뜻합니다. 예문 볼게요. How about my first impression? 나의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첫인상, impression 사용했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ist, insist, insist. 이번에는 주장하다, 강요하다, 그리고 설득하다라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장과 강요나 설득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주장하다, 강요하다 하고 이야기할 땐 바로 insi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nsist, 예문 속에서 한번 볼까요? You must tell me the truth. 당신은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Okay, if you insist.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요. insist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persuade, 설득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설득하다라는 표현 문장 속에서 볼게요. She persuaded me to forgive him. 그녀는 나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득과 강요, 두 가지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 다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래요. 강요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일부러 시켜서 남의 행동의 변화를 일부러 오게 하는 것이고요. persuade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켜서 달래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많은 단어들, expressing ideas, 많은 단어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 읽으면서 한번 오늘의 단어 정리해 볼까요? appeal, appeal, appeal. She appealed to him for help. Certain, certain, certain. It is certain that he will agree with me. Command, command, command. The officer commanded his men to fire. Desire, desire, desire. We all desire happiness and success. Mention, mention, mention. Thank you very much. Don't mention it. Opinion, opinion, opinion. What's your opinion of the new building? Propose, propose, propose. He is proposing a good idea. Refuse, refuse, refuse. She refused my invitation. Impress, impress, impress. He wanted to impress her, but it had the opposite effect. Insist, insist, insist. You must tell him the truth. Okay, if you insist. Persuade, persuade, persuade. She persuaded me to forgive him. Recommend, recommend, recommend. I strongly recommend him for the job.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102페이지의 연습 문제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에 관련된 단어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자, see you next time!